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을 보러 가실 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고 면접을 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1편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20대부터 어머님들 사이에들까지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아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퍼스널 컬러가 왜 중요한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퍼스널 컬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출을 하셔야 되는지, 또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가야 되는지 차근차근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유수의 이미지 메이킹 강사분들께서 이 초두 효과라는 단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초두 효과라는 것은 모든 정보 중에서 가장 앞에 들어온 정보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예전 뉴스 기사를 보면 기호 1번을 받은 선거철에 기호 1번을 받은 후보들이 가장 유리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고 앉을 때까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초두 효과에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초두 효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첫인상의 중요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두 효과를 깨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첫인상을 심어줬어요. 근데 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의 첫인상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길어야 30분 정도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인상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는 그 첫인상을 뒤집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공된 정보와 모순되는 훨씬 더 좋거나 나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초두 효과가 상쇄가 되는데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나쁜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초두 효과가 사라지면서 나쁜 인상이 남게 되고요. 거꾸로 처음에 굉장히 나쁜 인상을 받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이와 반대되는 좋은 인상이나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앞에 받았던 초두에 받았던 인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새로운 정보, 강력한 정보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정보가 아주 신선하고 아주 감명이 깊은 경우에는 이 초두 효과가 없어지고 최신에 남는 정보가 남는다라고 해서 이 초두 효과에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면접을 보실 때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첫인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 메러비안 법칙에 의거해서 시각적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청각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법칙은 첫인상을 가질 때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메러비안 법칙은 첫인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라비안 법칙의 원래 의미는 버벌, 그리고 보이스, 그 다음에 비주얼이 다 일치했을 때 제대로 그 사람의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수트도 잘 차려입고 번지르르하게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상태로 면접장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비주얼에 다르게 목소리가 작다거나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더불어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여유 있는 모습만큼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각적 요소만 인상에 남는다라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면접자가 들어왔을 때 면접관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해. 왜? 시각적 요소만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형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겉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말도 매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의 내용도 매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시각적 요소만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외모에만 치장을 쓰시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첫인상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 친구의 첫인상은 뭐 때문에 형성이 됐다라고 혹시 단정 지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의 안경이 되게 예뻤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의 향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첫인상을 좋게 가진 적도 있고요. 이 사람은 약간 복장은 그렇지만 말이 굉장히 뜻이 있고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첫인상이 좋게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요소들, 표정, 복장, 자세, 말의 속도, 억양, 그리고 말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다 잘 준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첫인상을 좋게 가져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골고루 상향 평준화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면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시각적 요소적인 부분들은 숙지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청각적 요소와 컨텐츠, 말의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누가 정리를 했을까요? 미국의 존 T 몰로이라는 학자가 계셨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비즈니스 상황에 잘 갖춰 입은 옷차림은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물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이비 수트에 흰색 컬러 그리고 줄무늬 넥타이에 남성이 서 있는데요. 이 T 몰로이라는 분께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예시대로 가장 신뢰감이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이 된 사진입니다. 그분이 결론을 내린 바로는 남성이 양복을 고를 때는 어두운 색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넥타이는 줄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신뢰감이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셨고 그때부터 면접 복장이 약간 공식화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많은 기업들이 요즘 면접을 볼 때 자유복장으로 오세요 또는 많은 공기업들이 단정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입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유복장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고 가시겠습니까? 자유복장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넥타이까지 메고 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 자유복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요즘 저희한테 비즈니스 캐주얼 어떻게 입나요? 라고 문의를 하셔서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시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의 정의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상하이 컬러가 다른 이라고 있습니다. 정장의 정의를 보시면 정장은 상하이 원단과 색이 같아야 되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은 상하이 컬러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회사와 분위기와 문화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고요.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여유가 느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정장 한 벌 사가지고 면접을 계속 여러 기업을 다니실 때랑은 조금 더 다른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컬러가 다르게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퍼스널 컬러이고요. 그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진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컬러인데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머리 색깔, 피부색, 눈동자 색에 맞추어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바우하우스에서 활동을 하시던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교수님이 만든 이론인데요. 사람마다 이 이텐이라는 교수님이 미술 교수님이셔가지고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리시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런 색을 많이 쓰게 되고 어떤 분한테는 이런 색을 많이 쓰게 되면서 네 가지 종류로 사람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서 퍼스널 컬러 이론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가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겨울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인의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연출을 했을 때 훨씬 건강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덜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절은 왜 중요하냐? 예시 화면을 보실 텐데요. 지금 누군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고 놀라셨을 겁니다. 쯔위인데요. 예, 이분이 염색을 밝게 하셨을 때 하고 어둡게 하셨을 때랑은 인상이 매우 다릅니다. 네, 물론 항상 예쁜 분인 거는 저도 알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어두웠을 때 이 쯔위가 갖고 있는 선명한 눈동자, 깊은 눈동자가 훨씬 더 두드러지면서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 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박서준 씨인데요. 이분도 염색을 하신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염색을 하셨을 때가 훨씬 이미지가 고급지고 훨씬 더 또렷한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접장을 가실 때 물론 머리를 노랗게 하고 가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컬러라는 것도 브라운 머리가 어울리는지 검정 머리가 어울리는지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염색을 하시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번 나는 타는 피부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하얘서 빨개졌다가 그냥 다시 하얘지는 분이 있거나 빨개졌다가 노랗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 사무실에서 진단해주는 만큼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최대한 진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는 피부인 경우에는 나는 따뜻한 색, 웜톤, 봄이나 가을의 경우가 크고요. 빨개지는 피부일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 유형일, 쿨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명도라고 부르는 밝기입니다. 밝기는 피부의 밝기를 보는 건데요. 피부가 굉장히 밝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1호를 쓰시면 굉장히 밝은 피부고요. 그다음에 23호를 쓰시면 중간 밝기의 피부시고요. 25호,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밝아봤자 23호에서 25호, 그리고 25호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구간에 위치를 하는지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눈동자와 대비감입니다. 피부의 대비감인데요. 아까 쯔위의 같은 케이스와 같이 하얀 피부의 검정 눈동자로서 대비감이 굉장히 센 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도 같이 까맣게 가주셔야 대비감이 살면서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같이 눈동자가 굉장히 중간 톤이면서 중간 톤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피부의 색인데요. 아까는 2번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밝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색이 있다 없다는 조금 채도와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색이 조금 진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렌지빛, 구릿빛을 띠는 피부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채도가 굉장히 높은 피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비감에 대한 예시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눈도 굉장히 밝고 피부도 밝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흐릿한 인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대비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유형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과 같이 얼굴은 굉장히 하얀데 눈동자가 검은 경우에는 대비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정장을 고르실 때 이 대비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면접, 특히 이제 신입 채용을 하실 때는 면접용 의상이 색깔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색, 네이비, 검정까지 쓸 수 있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 정장은 잘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쨍한 파란색 네이비 수트가 어울린지 아니면 그냥 차콜 그레이라고 부르는 어두운 회색의 정장이 어울리는지는 이 대비감에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거울을 보시고 아니면 주변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내가 눈동자가 흐린지 짙은지 한번 쑥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봄은 약간 웜톤의 피부, 즉 타는 피부가 유형이지만 그래도 밝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이 봄 쪽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직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 조직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던 안 그렇던 간에 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봄의 이미지에 맞춰서 제대로 연출을 했을 때 면접관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굉장히 조직이 밝아지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봄의 유형의 경우에 눈동자가 흐리신 분들,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아이보리빛이고 살구빛이 도시는데 눈동자가 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 사진과 같이 굉장히 흐린 살구빛, 피치나 복숭아빛, 밝은 코랄빛의 립스틱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까마신 경우에는 하얀데 까맣고 근데 피부톤이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아이보리빛, 약간 노란기가 돌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눈동자가 까마신 분은 살짝 오렌지 레드빛으로 올라가야 눈이 쨍해지면서 굉장히 또렷한 인상을 주시게 돼요. 염색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브라운으로 하셔야 됩니다. 레드 브라운 이런 색이 들어가면 좀 안 되고요. 내추럴 브라운인데 8번보다 더 어둡게 가셔야 되고요. 면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밝은 머리빛을 가지신 분이라도 조금 어둡게 연출을 해주시는 게 훨씬 이미지가 무게감이 생기면서 더 신뢰감이 생기는 이미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면접 정장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웜톤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네이비 정장을 입으시면 굉장히 얼굴이 상반이 되면서 노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피부가 밝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을 입으시기보다는 밝은 회색 쪽으로 정장을 입어주시는 게 피부톤이 더 안정이 되면서 얼굴이 더 살아나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눈동자가 까마신 분은 블랙 앤 화이트를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인데요. 여름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우윳빛으로 하얀 분들이고요. 살짝 핑크빛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을 치면 이영애 같은 분들이 이 여름 유형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여름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여름에 맞춰서 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처럼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염색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주셔야 돼요. 염색이 두 가지가 브라운이 다 같은 브라운이 아니고요. 초콜릿 브라운으로 약간 8번과 7번으로 어둡게 연출을 해주셔야 무게감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피부톤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하얀 얼굴에 핑크빛이 도는 분이 눈동자가 굉장히 밝으신 경우에는 지금 예시 사진과 같이 약간 핫핑크 계열의 립 제품을 써주시는 게 어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유형은 약간 하얀 분들도 포함이지만 살짝 피부감이 하얗지만 23호 정도로 내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노란 레몬빛을 띠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은 핑크보다는 살짝 MLBB 계열에서 핑크 계열, 톤 다운된 핑크를 발라주셔야 핑크 또는 퍼플을 발라주셔야 이미지가 차분해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색이어도 조금 중간 밝기의 회색 정장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네이비도 괜찮지만 굉장히 어두운 네이비보다는 부드러운 살짝 물이 빠진 느낌의 네이비 수트를 입으시는 것이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를 살아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가을이고요. 이 가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 가을 유형을 딱 맞게 연출을 하고 오시면 저처럼 고급스럽고 성숙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가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 가을 이미지를 갖고 면접을 가시면 나는 우리 부서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면접 때 좋은 게 약간 경력이나 연륜이 있어 보이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약간 타는 피부이면서 살짝 어두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23호 정도 되는 피부 톤을 갖고 계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4호나 5호 정도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 연예인으로 치면 화사나 이효리 같은 분들이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은 이제 평소와 같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니? 왜 이렇게 얼굴이 탔니?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색감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왼쪽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23호면서 약간 혈색이 없는 정도로 색이 없는 분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한 이미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립스틱 같은 경우도 MLBB 계열이지만 조금 차분하고 그래서 연어 색깔 같이 코랄빛이지만 조금 톤 다운된 그런 오렌지빛 계열의 립스틱을 써주셔야 그 고급진 이미지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오른쪽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이지만 굉장히 진한 색감이 조금 있는
그래서 내 피부색보다 더 색감이 있는 립스틱을 발라주셔야 얼굴이 더 하얘 보이고 건강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웜톤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이제 네이비 색깔이 잘 안 받으세요. 대신에 차콜 그레이라는 색깔들의 회색 계열의 양복들을 면접 복장을 입으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면접을 보러 다닐 때 네이비 수트를 입었을 때보다 회색 수트를 입었을 때 면접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회색 정장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겨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겨울 유형은 여성분들에게는 많이 나오지 않는 유형이고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겨울 유형이 되려면 굉장히 하얗고 머리가 매우 까매야 되고요. 이렇게 하얗고 까매서 대비감이 있으신 분이나 아예 얼굴이 까매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나오는 유형인데 아주 까맣고 아주 노란 분들에 해당하는 유형이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유형으로 잘 연출을 하시면 굉장히 사람이 절제돼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톤이 아주 하얗신데 머리도 까마시고 눈동자도 까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저희가 고추장 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셔야 그런 대비감이 굉장히 살아서 훨씬 얼굴이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남성분들 또는 이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보라색까지 쓰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머리가 흑색으로 염색을 하셔도 되는 유형입니다. 정장 같은 경우에도 블랙 앤 화이트가 제일 잘 어울리고요.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검정과 가까운 굉장히 그 정장의 정석이라고 하는 대비감이 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네이비 수트를 입으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퍼스널 컬러가 그냥 뭐 립스틱에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비감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회색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이비나 블랙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복장을 사실 때 입으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직접 체험을 하신 다음에 복장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